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올해가 대선해잖아요. 미국에서. 이 대선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한국 주식보다 나스닥을 더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들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좀 알아야죠. 일단 S&P 500은 제가 알거든요. 대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스닥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몸소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네, 제가 했죠. 참고로 중요한 거는요, 올해는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시팅 프레지던트잖아요. 이 바이든 아저씨가. 이분이 재선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S&P 500은 요 초록색 선처럼 움직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1월에는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고 2월 중순까지 가다가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강한 조정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12월까지 그 대체로 상승합니다. 5월, 10월도 무시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로 이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은 최근에는 최근 50년 동안 9번 정도 있었거든요. 72, 76, 80, 84, 92, 96, 2004, 2012, 2020 그리고 2024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9개 사례의 수익률은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보면 S&P 500은 1월, 4월, 11월, 12월이 특히 강하고 6, 7, 9월에 그냥 강하고 2, 3, 5, 6, 8월은 상대적으로 좀 별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필드라는 거는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올 때 그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시팅 프레지던트인데 이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나스닥은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월별 분석을 돌려봤거든요. 나스닥은요, 이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 하는 해 1984년만 빼고는 늘 수익이 났습니다. 8번은 수익이 났어요. 72, 76, 80, 92, 96, 2004, 2012년, 2020년 수익이 났고요. 84년은 이상한 해였어요. 그래서 넌 뭐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S&P 500과 얼추 비슷해요. 1월은 보면은 이 이상한 84년만 빼고는 늘 수익이 났습니다. 나스닥이요. 근데 보면은 2월에서 3월이 약하고요. 3월이 특히 약해요. 3월은 보시다시피 크게 깨진 애도 있고, 그 돈을 제대로 번 게 72년과 2012년, 이 두 번의 사례밖에 없고요. 지금 76, 96년도 돈을 벌긴 벌었는데 거의 못 벌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3월은 특히 약해요. 나스닥이. 2월도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5월부터 10월이 좀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 500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11, 12월은 더 강합니다. 특히 11월 같은 경우도 이 특이한 84년만 빼고는 매년 그 수익이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12월도 요 80년만 손실이 났고 나머지 해는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굉장히 마이너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나스닥은 S&P 500과 그 계절성을 보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1분기를 보면요, 보통 나스닥은 이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하는 선거가 있는 해에 1월에 초중반에 보통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오르다가 이제 1월 한 중순부터 횡보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2월에 또 한 번 중순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나락의 구간이 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하락이 꽤 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은근히 큽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3월 말이 좀 죽음의 구간이고요. 특히 3월은 왜 이런 것인가. 이때가 2024년 유일하게 나스닥을 숏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 요 구간이요. 네, 그렇고요. 2분기는 어떤가? 2분은 4월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5월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6월도 이제 보통은 좀 별로인데 막판에 좀 스퍼트를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월은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떨어진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4월은 여기 보면은 이제 76, 84, 92년, 2004년 그리고 2012년에 떨어진 경험이 있죠. 그래서 4월은 늘 오르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대선이 있고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 할 때 2월부터 4월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은근히 5월, 6월은 괜찮아. 자, 그럼 3분기로 보면요, 3분기가 되게 특이한데 보통은 미국 주식이 7월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거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월에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8, 9월이 사실 나스닥이 제일 안 좋을 때잖아요. 근데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이고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8, 9월에 주식
주식이 보통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 3분기는 근데 이렇게 안 흘러간 때도 꽤 많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7월에는요, 이렇게 수익이 날 때도 있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었다. 좀 엇갈리는 구간이죠. 8월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럴 때는 되게 좋았는데, 뭐 손실 난 구간도 있었고, 9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구간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는 훨씬 더 좋은 구간이죠. 10월은 보시다시피 좀 오르는가 싶더니만 다시 꼬꾸라지는 소소한 구간인데, 이제 11월 초에 보통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월은 진짜 되게 강하게 오르고, 12월도 나스닥이 늘 그렇듯이 12월 15일까지는 별로다가 그 후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승률도 꽤 높고 가장 확실한 구간이죠. 이렇게 그 한마디로 대선 끝나기 언저리에 이제 그때부터 한 두 달 정도는 미국 주식이 강한 랠리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 대선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이제 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 할 경우에는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한 해 계속 좋아요. 1984년이 좀 이상했는데 다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그 단위로 보면요. 자, 그런데 2월에서 3월에 조정이 좀 큰 편이며 숏이 가능한 유일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한국 시장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나스닥이 꼬꾸라질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못 버티겠죠. 아마 그거를. 그쵸? 네, 그리고 7월을 제외한 5월, 10월이 꽤 강합니다. 보통은 5월, 10월이 7월만 좋고 나머지 달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이 대선 전에는 정반대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3분기는 좀 불확실한 구간이고, 11월, 12월은 늘 그렇듯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월별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 맞는 해도 꽤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국이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하는 이제 대선해 좋다라고 해가지고 TQQ 몰빵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안 통하는 해가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고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